자, 미적과의 협통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지 아니? 이거 선생님 내가 느끼는 미적과 협통의 결정적인 차이인데, 미적은 문제를 읽으면 내가 해야 될 짓이 정해져 있어. 그쵸. 그냥 문제를 읽으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별로 예외가 없어. 근데 이놈의 협통은 문제를 읽고 나면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이렇게도 풀리고 저렇게도 풀리고 막 별 쇼를 해서 뭐 이상하게 푸는 애들도 있고 막 하여튼 신기해. 그래서 확통이 그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게 웬만큼 문제를 풀어서는 그게 잘 안 돼. 하여튼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아니야 됐어. 하여튼 열심히 하면 돼요. 지성아 일어나. 지성아 집에 가야지. 죽었어. 지성아 10시야. 지성아 중쳤어. 지성 저 새끼 다 듣고 있는 거 안 일어나잖아. 지성 집 가야 돼. 집 가야 돼. 끝났어. 근데 진짜 잠든 거였으면 뭐라고? 그래서 후덜덜 일어나야 되는데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지성아 솔직히. 일어나. 자고 있는 척하는 거야. 자, 다음 64번 볼게요. 요것도 예전에는 되게 중요한 유형이었는데 요즘에는 살짝 중요도가 떨어지기는 해. 근데 일단 알아는 둬야 되니까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냐면 1 플러스 x의 24제곱이 1 플러스 x의 12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의 12제곱. 당연한 얘기죠? 됐니? 그럼 이 당연한 식을 가지고 나는 뭐를 구할 거냐면 12c 0의 제곱부터 12c 10의 제곱까지를 다 더한 값이 뭐가 될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는 이 등식에서 여기 있는 이 좌변의 전개식의 x 12승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얘는 24, c 12, 요게 얘를 전개했을 때 x 12승의 개수가 되겠지. 자, 이번에는 내가 우변을 전개했을 때 x 12승의 개수를 살펴볼 건데, 얘는 1 플러스 x의 12승이 양쪽으로 있는 거니까 나는 이 왼쪽에 있는 놈의 전개식에서 상수함과 이 오른쪽에 있는 전개식에서 x 12승의 개수, x 12승을 곱하면 x 12승항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전개식에서 x항과 요놈의 전개식에서 x의 11승항을 곱하면 또 x의 12승항이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x제곱하고 x의 10제곱, x의 세제곱하고 x의 9제곱 하나만 더 써볼까요? x의 4제곱과 x의 8제곱 쭉 해서 요놈의 x의 12제곱항과 요놈의 상수항을 곱하면 x의 12제곱항이 나오지 않겠니? 네. 그지? 즉 얘를 전개했을 때 x의 12제곱항이 나오는 경우는 요 총 13가지 경우가 될 거거든요. 됐니? 그럼 각각의 개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 플러스 x의 12승의 개수, 이거를 정했을 때 상수항은 뭐가 될 거냐면 12c 0이 되는 게 맞니? 네. 다음 1 플러스 x의 12승을 정했을 때 x 12승의 개수는 12c 12가 되는 게 맞아? 이렇게 맞죠? 네. 그런데 우리 이항계수, 그러니까 이 조합의 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NCR이 NC n-R하고 똑같다는 성질, 거기 나이 지금 거기에 적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성질에 의하면 나는 12C0 곱하기 12C12를 12C0 곱하기 12C0이라고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여기 있는 12C12가 이 성질에 의하면 12C0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나는 이놈을 12C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네. 그럼 마찬가지로 요놈의 전개식에서 x항과 요놈의 전개식에서 x의 11승항을 곱하는 것도 개수가 12C1 곱하기 12C11이 될 거고요. 그럼 나는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얘를 12C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까? 맞아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x제곱항하고 x10제곱항을 곱해도 여기도 12C2의 제곱이 나오는 거겠지? 여기는 12C3의 제곱 쭉 해서 여기는 12C 12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좌변하고 우변은 똑같은 항이니까 좌변의 x 12제곱항의 개수와 우변의 x 12제곱항의 개수는 똑같아야 되지 않겠니?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12C 0의 제곱부터 12C 10의 제곱까지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 걔가 뭐랑 똑같아야 돼? 합이
24C 12랑 똑같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공식처럼 어떻게 쓰기도 했냐면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시그마 R 이꼴 0부터 n까지 NCR의 제곱은 ENC n이 된다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얘를 약간 변칙적으로 활용하면 별의 별걸 다 할 수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럼 지금은 중요도는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자, 다음 이항계수의 성질이에요. 우리 6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65번은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66번 문제를 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자, 봐라. fn이 시그마 k 꼴 0부터가 아니야. 1부터야. 1부터 n까지 2n 플러스 1c 2k래요. 이거일 때 fn이 1023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시그마 k다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집어넣어서 얘를 써보면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이놈이 될 거거든요. 2n 플러스 1c 2 더하기 2n 플러스 1c 4 플러스 2n 플러스 1c 6 플러스 쭉 해서 어디까지냐면 2n 플러스 1c 2n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지성아 이거 뭐가 될 거 같아? 이거 다 정리하면 우리 아까 이항계수의 성질을 다뤘던 거 생각해보면 NC0부터 NCn까지 홀수 번째 거를 다 더한 것도 2의 n-1제곱이 된다고 했고 짝수 번째 거를 다 더한 것도 2의 n-1제곱이 된다고 했거든. 그럼 얘를 보면 얘는 ENC 1C 0부터 ENC 1C 2n까지 ENC 2n 플러스 1보다 작은 가장 큰 그 짝수가 2n일 거 아니야. 네. 됐니? 그럼 얘는 ENC 1 2n 플러스 1C 0 하나가 빠져 있고 거기서부터 끝까지 짝수 번째 것들을 다 더한 놈이 될 거잖아. 네, 마이너스 1제곱 빼기 1. 아니지. 2에 2n 플러스 1 빼기 1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와, 저게 무슨 일이야? 맞죠? 그래서 이 놈이 2에 2n제곱 빼기 1 요놈이 되는 거예요. 됐어? 아까 이항계수의 성질 중에 짝수 번째 거 다 더한 것도 2n-1제곱이고 홀수 번째 거 다 더한 것도 2n-1제곱이 된다고 했잖아. 그 성질을 이용한 거야. 얘는 짝수 번째 것만 다 더한 거니까. 맞아? 네. 근데 이게 뭐가 되는 n값을 찾고 싶대? 이게 1023이 되는 n값을 찾고 싶대. 그럼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2의 2n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고 1024가 되는 건데 1024는 2의 10제곱이니까 n값은 뭐가 되면 돼요? 5가 되면 되겠지. 답은 5예요. 와우. 이해됐나요? 네. 자, 다음 69번. 솔직히 오늘은 이항 정리보다 그 뒤에 D 개념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긴 해요. 이항 정리는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야. 이거 한 문제 딱 나올까? 학교 시험.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안 나와. 이항 정리 잘 안 내. 이항 정리 말고도 낼 거 많아. 자, 어쨌든 69번. 자, 50 이하의 자연수 n 중에서 시그마 k 꼴 1부터 n까지 nck의 값이 3의 배수가 되는 시그마 k 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1부터 n까지래요. 그래서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nck의 값. 아까가 똑같지만 얘는 nc 1부터 ncn까지 다 더하는 거지. 그럼 얘는 nc0부터 ncn까지 다 더한 거에서 nc0 하나만 딱 빠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의 n승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맞죠? 다시 nc0부터 ncn까지 다 더한 게 2의 n제곱이야. 근데 얘는 1부터 더하는 거니까 nc1부터 더하면 nc0 하나만 빠져 있잖아. 근데 nc0이 1이거든. 그래서 걔를 빼면 얘는 2의 n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이게 뭐의 배수가 되게 하고 싶대? 3의 배수가 되게 하고 싶대. 그럼 n이 1일 때는 3의 배수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3이 2일 때는 아니 2가 아니까 n이 2일 때는 3의 배수 돼야 안 돼? 되겠네. 3일 때는 안 되고 4일 땐 되죠. 자 다시 n이 1일 때부터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 n승 빼기 1의 값을 계산해 보면 1일 때는 1, 2일 때는 3, 3일 때는 7, 4일 때는 15, 여기 5, 6 여기까지 두 개만 더 해보면 5일 때는 31, 6일 때는 63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홀수일 때는 3의 배수가 안 되고 짝수일 때는 다 3의 배수가 되네요. 맞죠? 이때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3의 배수가 되는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25개가 되면 되겠지? 네. 50 이하의 짝수의 개수를 세라는 것과 똑같아. 그냥 원래 여기서는 이거에다가 뭐까지 나가야 되냐면 그러면 얘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n이 짝수일 때 얘가 3의 배수가 된다는 거 혹시 증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네. 2의 n제곱 빼기 1의 값이 n이 짝수일 때 3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이거는 귀납적으로 몇 개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지. 실제 1부터 50까지 모든 짝수에서 2의 n제곱 빼기 1이 3의 배수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는 없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2의 n제곱 빼기 합차로는 안 돼. 그래서 2의 n제곱 빼기 1이 n이 짝수일 때 왜 이놈이 3의 배수가 되는지를 증명하려면 수학적 귀납법 써야 돼요. 예. 그렇게 쓰면은 이거 증명할 수 있기는 해요. 자,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다음 70번, 72번, 72번, 73번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예. 이거 4개는 버려요. 이거 왜 버리냐면 고난도 문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조합의 수랑 팩토리얼 계산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하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합의 성질들이 지금은 수능에도 안 나오고 학교 시험에도 안 나오는 좀 고리타분한 문제들이에요. 됐어? 그래서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 와, so good. 뭘 수업 끝이야. 자, 그냥 팁 쏘세요. So good. 선생님, 그러면 숙제는 딱 C까지인 건가요? 그치. 잘해도? 자, 오늘은 확률의 정의에 관한 얘기를 좀 해줄 건데 확률의 정의. 혹시 확률이 정의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확률도 종류가 여러 개다. 이야. 하여튼 확률. 확률. I T 뭐 아이씨, 안 해. 맞지 않나요, 스펙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자신이 없어. 내 최대 약점이 영어야. 저도요. 그래도 영어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 수능 영어 100점이에요. 와. 근데 내 인생에 있어서 난 제일 못하는 과목이 영어였으니까 하여튼. 와. 수능 영어 좀. 야, 너 우습게 보지 마. 선생님 그래도 내신은 비록 내가 내신은 개판이었어도 수능은 내가 되게 잘 봤어요. 수능은 국영수 다 만점이에요. 와, 백백백이야. 우와. 우와. 다만 내가 더 서울대를 못 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 씨발 사탐이. 우리 때는 사탐도 봤어야 되거든. 문이과 상관없이 과탐 사탐을 전부 다 봤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과탐은 30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때는 과탐이 33문제고 사탐이 27문제였어. 거꾸로 문과는 과탐이 27문제고 사탐이 33문제였거든. 하여튼 변칙적으로 나왔는데 과탐은 33문제 중에 30개, 3문제 틀리고 30개 맞았어요. 3문제 틀리기 생명이야. 씨발 다 못 외웠어. 외우는 거 극혐이에요. 더 대단한 건 뭔지 아니? 사탐 27개 중에 내가 몇 개나 맞췄을 것 같아요? 12개. 12개? 그렇게 많이 맞췄다고? 왜? 8개. 예. 8개. 8개는 더 맞췄어. 10개. 10개 맞췄어. 그래도 60문제 중에 40문제 맞췄는데 과탐에서 30문제. 그래서 우리 때 200점 만점인데 내가 점수가 1차 우리 때는 선생님이 수능 1차 세대라서 1년 저기 1회차 수능 1회 그래갖고 1년에 수능 2번 봤거든요. 그래서 수능 2번 받고 200점 만점에 180점 받았는데 그때 성적표를 받았는데 100분의 점수가 99.8이에요. 와. 그때는 소수점까지 100분이 써줬었고 그럼 서울대를 못 가요? 못 가. 그 100분인가요? 99.8. 아니 우리 때는 뭐냐면 수능이 40%고 아. 내신이 60%야. 정시백이 없어요?
정시라는 게 없어. 와. 무조건 내신이 수능 100이 없어. 내신이 40% 이상인데 이놈의 씨발 서울대는 내신이 60%야. 수능이 40%고. 야. 근데 내신이 내가 몇 등급이냐? 우리 때는 내신이 15등급제였거든요. 어머나. 지금은 9등급제잖아요. 점점 줄어드냐. 우리 때는 내신이 15등급제였고 15등급 중에 내 내신이 7등급이거든요. 그래서 반타작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인서울 학교는 아예 원서를 쓸 수가 없는 내신이에요. 그 내 내신 성적표도 보면 되게 화려해요. 국영수는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는 3년 내내 평균 점수가 100점이거든요. 와. 고등학교 다니면서 국어 문제는 틀려본 적 있어요.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국어는 다 100점이야. 수능도 100점이고 국어 내가 국어가 제일 잘했어. 어떻게? 몇 점을 써? 아니 근데 국어를 좋아하진 않았어. 성적이 잘 나오고 해서 국어를 좋아하진 않았고 어쨌든 그랬어요. 요즘 태어났으면 조금 더 대학을 잘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수능 바로 몇 가시. 년도에 보셨어요? 뭐라고? 수능 몇 년도에 보셨어요? 그거 얘기하면은 나이 뽀록 나는 거 아니야? 이미 1주 하고 이미 이미 찾아보면 1993년 8월에 봤어요. 우리 가이스토리 맨 앞에 있는 거가 없네요. 8월하고 11월. 말을 그렇게 하냐. 1993년 8월 달에 1차 보고 11월 달에 2차 거기 돼 있네. 거기 1994년 11월 23일. 1년 1년 전. 근데 그게 2차 수능이야. 2차 수능. 1차 수능은 8월 달이고. 그러니까 94년 돼야 되는데 그게 93년에 시험을 본 거야. 94학년도 3년도 그냥 엄청 동안이시네요. 동안이라고? 고등학교 때 얼굴이랑 똑같아. 고등학교 때 나이가 들수록 젊어지는? 확실히 좋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술집 가도 아무도 신분정보자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 진짜요?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야? 좋은 거. 좋은 거죠. 하여튼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맨날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오르로 종로로 와. 가. 오토바이 타고. 와. 와. 낭만이 되게 넘치게 재밌게 사셨군요. 오토바이 타고 가서 좀 종로에 가면 멋있네요. 종로 인사동 그 뒷골목에 포장마차 술집 가잖아. 와. 그리고 거기 배재여대 누나들 술 먹고 있어. 와. 좀 노셨네요. 낭만. 야, 됐고요. 자, 봅시다. 확률을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할 건데 맨 처음에 시행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시행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그런데 우리 국어적으로 모든 시행이 확률에서 의미 있는 시행이 되지는 않고 우리 확률에서 의미 있는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시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이런 내용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만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헛짓거리를 안 하게 되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은 조건에서 무한 반복이 가능한 것만 우리 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이래야지만 확률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됐어? 예를 들어서 내가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던지는 거를 시행이라고 해. 그럼 얘는 확률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확률의 의미를 갖는 거지.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눈이 나올 확률을 생각하는 건 의미가 있어. 네. 근데 이번에는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시행을 한대. 네. 이거는 확률의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지요. 왜? 던지는 순간 깨지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얘는 깨지면은 더 이상 똑같은 상태로 던질 수가 없으니까 뭐 몇 번 던졌을 때 깨질 거냐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는 확률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그래서 어쨌든 같은 조건에서 무한히 반복 실제 무한히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무한 반복이 가능한 놈을 우리 시행이라고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게 두 번째는 뭐냐면 결과가 그 시행의 결과가 우연의 지배를 받는 것만 우리 시행이 되는 거야. 즉 내가 주사위를 던지는데 잘 봐라 이번엔 1의 눈이 나올 거야 하고 던졌더니 진짜 1의 눈이 나왔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 시행은 확률을 따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을 거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우리 같은 조건에서 무한히 반복이 가능하고 그 결과가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시행을 하기 전에 그 시행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야 된다는 뜻이야. 예측이 안 된다는 뜻이야. 뭐가 나올지 나도 모른다는 거지. 예. 그런 것들만 우리 확률에서 의미 있는 시행이 될 거고
그러면 이 시행을 한 결과 어떤 결과들이 나올 거 아니야? 시행을 하면 어떤 결과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본 공간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표본 공간은 집합인데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 시행의 결과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 표본 공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1부터 6까지의 눈이 적혀 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한대요. 그럼 우리 표본 공간이 그때는 뭐가 되는 거겠어? 1, 2, 3, 4, 5, 6 요게 표본 공간이 되는 거겠지. 이러면 꼭 딴지 거는 애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모서리로 설 수도 있잖아요. 꼭지점으로 설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럼 모 인간 강사가 그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자꾸 특이한 생각하면 특이한 점수 받고 특이한 대학 가는 특이한 생각 좀 하지 말라고. 특히 확통에선 그래. 특이한 생각하면 안 돼. 맞긴 해요. 됐어? 특이한 생각하면 확통은 다 틀린다. 특이한데. 자, 그래서 일단 저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은 이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표본 공간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사건이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이 사건이라는 건 뭘 보고 사건이라고 하냐면 우리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 야, 내가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을 해?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가지수는 몇 가지나 될까요? 나올 수 있는 사건의 가지수는? 6개. 뭐라고? 그 6개 틀린 거지. 1개. 아니. 네? 응, 그거 틀린 거야. 사건의 개수. 내가 그 지금 6개 한 개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그건 사건의 개수가 아니야. 그건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어. 사건의 개수는 몇 개냐면 64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왜? 아까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가 몇 개라고 했어? 주사 한 개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가 몇 개라고 했어? 6개잖아. 그럼 저 집합의 부분 집합은 2의 6승계가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이놈의 부분 집합이 다 사건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지. 여기다 1, 3, 5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네. 맞아?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도 있을 수 있잖아. 1, 2, 4 이런 사건도 있을 수 있잖아. 이거 무슨 사건이냐면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무지하게 많지. 네. 그럼 아까 주력이가 6개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6개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거는 사건이 아니라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요. 근원 사건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즉 내가 어떤 시행을 한 번 하면 결과는 한 가지가 나올 거 아니니? 네. 그 한 가지 결과를 우리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원소 개수가 n개인 표본 공간에서 근원 사건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n가지가 있는 거지. 맞아요? 그거는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근원 사건이라는 건 우리 원소의 개수가 1인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요. 다음 사건에 관한 사건의 종류가 조금 더 있는데 또 사건의 종류 중에 뭐가 있냐면 공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공사건은 뭐냐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야. 예를 들어서 1부터 6까지의 눈이 적힌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지 않아요? 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 아닌가? 맞아요? 우리 그런 사건은 공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공사건은 기호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공집합으로 표시하는 거야. 원소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공사건은 0이고 그러니까 그 공집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쟤는 확률이 얼마겠니? 0이겠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자,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전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전사건은 뭐냐면 사건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표본 공간 자체를 전사건이라고 불러요. 2에 0개. 됐어요? 그래서 전사건은 확률이 얼마야? 1.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이야. 되니?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표본 공간 자체를 전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다음 또 뭐가 있냐면 합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합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A 사건과 B 사건이 있을 때 두 개의 합집합을 합사건이라고 불러요.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
걔를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곱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곱사건은 뭐냐면 A 교집합 P 이거를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걔를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또 다른 뭐가 있냐면 여사건이라는 게 있거든. 여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여가 남을 여자거든. 남을 한자로 남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전체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즉 A의 여집합 이거를 A 사건의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됐어? 자, 다음 배반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배반 사건이라는 건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 이때 A 사건과 B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다음 설명을 해주는데 의미를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 조건부 확률을 배우기 전까지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겠지만 종속 사건, 그러니까 독립 사건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A와 B가 서로 독립 사건이라고 서로 독립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뭔 뜻이냐면 A 사건이나 B 사건이 서로에게 확률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건. 이거를 우리 독립 사건이라고 하고. 그럼 확률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은 뭐라고 부르느냐? 종속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 독립 사건과 종속 사건은 지금 이해하기는 어렵고 이거는 2에 가서 여러분들 2에 가서 조건부 확률을 배워야 하지만 독립과 종속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안 돼.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용어들을 갖고 이제 확률을 정의를 할 거예요. 드디어 준영이 바꿔다녔다. 자, 확률을 정의를 할 건데 이 확률은 경우에 따라서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확률을 정의하기 위해 우리 뭘 볼 거냐면 표본 공간을 우리 보통 이제 얘가 영어로 샘플 스페이스라서 앞글자를 따갖고 표본 공간을 보통 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 S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S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인 시행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죠. 6개니까. 근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시행을 할 수도 있거든. 자, 여기 사각형이 있고 나는 이 사각형 위의 점들 중에서 하나의 점을 선택하는 시행을 한대요. 그럼 이 사각형 위에는 점이 몇 개나 있어? 무한히 많지 않을까? 그럼 내가 이 중에서 하나의 점을 선택하는 시행을 하면 걔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그치 무한히 많겠죠. 됐어? 그래서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가 유한계인 경우와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가 무한계인 경우로 먼저 나눌 거고. 자, 다음 유한계인 경우에도 첫 번째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이 동일한 경우와 두 번째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걸 이제 한자로는 상이하다, 서로 다르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각각의 확률을 정의하는 방법이 달라. 자, 먼저 이 경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데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이 동일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1부터 6까지의 눈이 적힌 내가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던진다고 했지. 그럼 주사위의 모양이 정육면체이면 그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에 적혀있는 1부터 6까지의 눈이 각각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 즉 1의 눈이 나올 가능성 2의 눈이 나올 가능성은 서로 같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니? 네.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라면? 네. 그러면 나는 그럼을 던졌을 때 실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6가지인데 그 중에서 1은 한 가지니까 나는 그냥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확률을 정의하는 게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됐어? 그래서 이때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데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이 동일할 때 우리는 확률을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고 이때는 이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수학적 확률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PA를 이제 이게 기호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A라고 적는 거거든. 이때 이 PA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A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던져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겠니? 반반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게 실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주사위 눈 6개 중에 짝수가 몇 개야? 3개지? 그럼 6개 중에 3개 약분하면 2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 그러면 모든 그런 사건의 확률이 같지 않을 때는 언제일 때냐? 이거는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가 이따구로 생긴 거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위에 1의 눈이 적혀 있고 밑에 6의 눈이 적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가능성하고 6의 눈이 나올 가능성은 어느 게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1이요. 1이지. 주사위는 위에 있는 거 이기는 거야. 그렇잖아. 주사위는 던져서 위에 있는 숫자를 이기는 거라고. 1이요. 그럼 1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때도 주사위의 눈이 6개니까 6개 중에 1은 1개. 그럼 1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 6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겠니? 맞아요? 근데 이게 불합리한 이유는 뭐야? 1의 눈이 나올 가능성, 6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잖아? 네. 됐어? 그럼 이때는 1의 눈이 나올 가능성을 6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럼 실제 1의 눈이 나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봐야 하는 거지. 네. 됐어? 그래서 이럴 때는 확률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때는 이거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실제 던져본다는 거지. 혹은 다른 말로 경험적 확률이라고도 얘기를 해. 실제 던져봐야 아는 거야. 선생님 근데 저거 주사위가 그러면 1이 더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지 않겠니? 아니 그럼 주사위를 어떻게 던져요? 옆으로 굴려요? 아니면 위에서 떨어져요? 아니 그걸 네가 눈 감고 그냥 휙 던지는 거야. 아니 옆으로 굴리면 면적이 큰 게 당연히 바닥에 닿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굴러가다가도 잠깐 이렇게 슬쩍 기울이면 얘가 이거 턱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잘 못 굴러가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 빼고 1과 6 중에 어느 게 나올 가능성이 더 크겠어? 1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니? 와, 이 새끼 우와 미친놈이다. 야, 6은 이렇게 됐을 때 옆으로 더 굴러가려면 많은 힘이 필요한데 1은 조금만이니까 이렇게 톡 건드려도 옆으로 쓰잖아. 표현적이 넓으니까 다 했을 때 힘. 와, 이거 뭐지? 상식을 벗어난 질문이다 이거.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느 게 더 크다라는 얘기 안 할게. 어느 게 더 크다라는 얘기 안 하고 1의 눈이 나올 가능성과 6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 같다고 기대하긴 힘들겠지. 하여튼 됐어요. 하여튼 그런 거야. 그래서 이때는 PA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거 좀 특이해. 잘 봐봐. 리미트 시행횟수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행횟수분의 실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야. 네. 여기서 라지는 뭐냐면 시행횟수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스몰 r은 사건 A가 일어난 횟수야. 실제 던져보면 얘가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그러니까 시행횟수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확률이 어떤 일정한 값에 수렴을 할 거라는 거지. 그때 그 수렴하는 값을 확률로 보는 게 합리적일 거다. 됐어? 다행인 건 이러면서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됐어? 통계적 확률도 시험에 잘 나와봤자 한 문제, 그것도 되게 쉽게 물어볼 거야.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자, 다음 이게 제일 문제야. 이거 S 원소 그 표본근의 원소 개수가 무한계일 때, 우리 이때는 원소 개수를 셀 수가 없잖아. 됐니? 그럼 비율을 따지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어차피 확률이라는 건 전체 중에 그 사건의 비율을 따지는 건데, 얘는 비율을 따지기가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개수를 못 세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A라는 사건의 확률을 S의 크기로 바꾸는 거야. 길이나 부피, 그러니까 면적, 아니 무게, 시간 이런 크기로 바꿔서 S의 크기분에 A의 크기로 우리 확률을 결정하는 걸, 이거를 무슨 확률이라고 부르냐면 크기로 하는 거라 이거를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렵기는 한데 실제 교과서에도 한 문제 정도 실려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긴 할 건데 그냥 이 책에도 지금 써있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네. 알겠죠? 나중에 보여주긴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지금 한 얘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내가 한 가지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일 났다.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두 주사위의 눈이 등겨보세요. 같을 확률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은 경우의 수가 그지? 표본간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어요? 230. 뭐라고? 2에 6 제곱 곱하기 6 제곱 아니에요? 아니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2에 12개요? 36수. 2에 36수? 12개요? 아니 36개 이 선수들 미쳤나 봐. 아 6개. 아니 주사위 한 개당 경우의 수가 6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균형이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그렇죠. 던졌으면 6 곱하기 6 36가지가 모두 2에 64제곱? 어디 우주여행 가냐? 맞아요? 그래서 36가지일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두 주사위의 눈이 같은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6개. 6가지지? 네. 그럼 36가지 중에 6가지니까 확률을 6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맞아? 네. 되니? 네. 맞아요. 근데 그거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얘기할 때 혹시 이 생각했어? 표본공간의 원소 개수가 36개인데 그 표본공간의 원소 36개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 같은지 다른지 한번 고민해 봤어? 내가 얘기했잖아. 수학적 확률로 정의가 되려면 모든 그런 사건의 확률이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네. 그럼 얘는 우리 근원 사건, 그러니까 그 표본 공간의 원소들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1과 1, 1과 2, 1과 3, 1과 4, 1과 5, 1과 6, 그 다음에 2와 1, 2와 2, 2와 3, 2와 4 이런 식으로 쭉 해서 6과 6이 나오는 경우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36개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 같다고 기대할 수 있겠니? 아니야? 아니야? 달라? 같지 않아요? 그래, 얘도 36분의 1, 얘도 36분의 1, 얘도 36. 얘가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얘가 1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그럼 곱하면 36분의 1, 얘도 36분의 1.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네요. 역시 의외의 그 포인트에서 막히네. 지금 이 포인트가 여기가 아닌데. 뒤에 있어요. 자, 그럼 얘랑 비교해 볼 건 뭐냐면 이번에는 완벽하게 똑같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서로 다른 주사위가 아니라 이번에는 같은 주사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주사위를 굴려. 주사위를 두 개를 굴릴 건데 네. 아까는 뭐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주사위라고 생각을 하자. 서로 다른 딱 봐도 구별이 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네. 이번엔 뭐냐면 완벽하게 똑같은 두 개의 주사위야. 어떻게도 구분을 할 수가 없어. 네. 구분이 안 돼. 네. 두 개가 똑같이 생겼어. 정말 똑같이 생겼어. 네. 됐니? 어떤 거로도 구분이 안 돼. 네. 그런 주사위 두 개를 던졌어. 네. 그럼 그때는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가 몇 개가 될까? 이때도 이번엔 서로 똑같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주사위의 눈이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이렇게 문제를 준 거야. 18개요. 18개? 18개가 아까 그거 몇 개? 안 돼, 이거. 아. 64개예요. 왜 씨발 늘어나? 줄어들었지 왜 늘어나니? 잠시만요. 36이니까. 자 이때는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가 21개가 되는 거거든. 와, 네. 왜냐하면 아까 얘가 1과 2 나오는 거와 2와 1이 나오는 게 이때는 구별이 돼 안 돼? 돼요. 안 되지. 저기 위에는 얘는 되지만 얘는 구별이 안 되는 거지. 네. 됐니?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주사위의 눈이 서로 다를 때는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네. 됐니? 36개 중에 서로 주사위의 눈이 다른 경우의 수가 30가지거든. 네. 근데 그 30가지에 똑같은 게 다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거거든. 네. 그래서 주사위의 눈이 다른 경우가 15가지이고 하고 6. 그 다음에 주사위 눈이 똑같은 건 6개니까 21개. 그럼 얘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21개가 되는 거야. 네. 와. 그럼 이때 두 개의 주사위의 눈이 같을 확률은 21분의 6이 되는 건가? 네. 그럼 이때 네. 이게 고기 끄덕이면 이제 망한 거예요. 이제 확률 망한 거예요. 왜? 이때 이 21개의 표본 공간의 원소들이 있는데
이 21개의 원소들 중에서 얘가 나올 확률과 얘가 나올 확률은 실제로 같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아니 그렇잖아. 1하고 2가 더 얘가 나오는 경우는 딱 둘 다 1이 나오는 경우밖에 없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내가 실제 구별을 못해서 그런 거지. 두 번이 얘가 1이고 얘가 2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2고 얘가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똑같이 6분의 1 그러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2배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니? 네 6분의 1 맞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서로 완벽하게 똑같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에도 두 주사위의 눈이 같은 확률은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이것도 6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뜻이야. 와 됐어? 미쳤다. 맞아? 네. 자, 그럼 내가 문제를 하나 풀 건데 몇 번을 풀 거냐면 네. 1번 문제를 풀게요. 옆에 1번 문제. 1번이요? 1번. 자, 오늘 이것만 제대로 알고 가도 많은 거 알고 가는 건데 확률에서는 자, 1번에 보면 A가 적힌 카드가 3장이 있고 B가 적힌 카드가 2장이 있고 C가 적힌 카드가 1장이 있대. 맞죠? 그때 이 문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양끝 모두에 A가 적힌 카드가 나오게 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거든. 맞아요? 그랬더니 얘를 이렇게 이거 봐봐 이제 이거 봐봐. 얘를 이렇게 푼 거야. 어떻게 푸냐면 그럼 얘네들을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6팩 나누기 3팩 2팩이에요? 맞나? A 3개가 서로 똑같고 B 2개가 서로 똑같으니까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6팩 나누기 3팩 2팩이 되지 않니? 네. 근데 그 중에 A가 양 끝에 오는 경우는 양 끝에 A를 놓고 중간에 A, B, B, C만 나열하면 되니까 얘가 4팩 나누기 2팩 이렇게 확률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유준아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풀면 저기 풀면요. 이렇게 풀면 계산하는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네. 자 이거 6팩 나누기 3팩 하면 여기가 654 네. 65 35 34 120 나누기 20까지 12에서 5분의 1이 12 그럼 5분의 1이 나오지? 답이 5분의 1이 있네요. 이거 어. 딱 찍고 넘어가면 틀리는 거죠. 아니야 답이 5분의 1은 맞아. 오 뭐야 이거? 5분의 1은 맞는데 우와. 풀이는 틀린 거예요. 말좀 잘게요. 풀이는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면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풀이도 맞기는 해. 풀이도 이렇게 풀어도 되기는 하는데 다만 내가 이걸 했을 때 지금 표본군의 원소 개수가 몇 개라는 뜻이야? 60개로 계산한 거잖아. 네. 근데 그 60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 같은지 확인했니? 아니요. 확인해야지만 확률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니까. 아하. 뭔 얘기인지 이해돼? 확인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확인하기가 너무 힘들지. 네. 실제 이걸 생각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 합리적인 거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 A가 적힌 카드 3장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A 프라임, A 2 프라임. 여기다 숫자를 이렇게 싹 적었다고 생각을 해봐. 네. 그 다음에 B도 B1, B2 이렇게 하고 C도 이렇게. 그럼 실제 똑같은 카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분모가 경우수가 뭐가 돼? 6팩. 이때는 얘네들을 임의로 나열하는 거니까 6팩 해갖고 720까지 나올 건데 그 720까지의 표본 공간의 원소들의 가능성이 서로 같다고 기대하는 건 무리가 없지 않니? 네. 임의로 배열하는 거면? 네. 맞아? 그러면 이때는 수학적 확률로 계산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때 A가 양 끝에 오는 건 A 3장 중에서 2장을 골라 양 끝에 배열을 하고 네. 가운데 4개는 그냥 배열하면 되지 않아? 어차피 다 다른 카드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답이 얼마가 나와? 5분의 1이 나오지. 그럼 얘는 정확하게 푼 게 맞죠. 수학적으로 오류가 안 맞아요? 생기려고 저렇게. 그래서 수학적으로 오류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한 번 있었어. 그래서 예전에 수능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한 번 나왔고 그때 시비 털리고 고소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 됐니?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 결론만 얘기해 줄게. 결론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확률 계산을 할 때는 서로 같은 것이 있어도 걔네들을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풀면 올바른 확률 계산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였어요. 여기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 1이 적힌 카드가 2개 있고 2가 적힌 카드, 3이 적힌 카드, 4가 적힌 카드 1개가 들어있어요. 네. 나는 이 5개의 카드 중에서 4개의 카드를 선택하는 시행을 하는 거야. 네.
그럼 4개의 카드를 선택하는 시행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4가지거든요. 네. 자 봐라. 1이 빠지는 경우. 그럼 1 하나가 빠지면 1 하나, 2 하나, 3 하나, 4 하나가 뽑힐 거고요. 네. 자, 2 하나가 빠지면 우리 1 하나, 3 하나, 4 하나가 뽑힐 거고. 먼저 2가 빠지는 경우부터. 2가 빠지면 1, 1, 3, 4. 그 다음에 3이 빠지면 1, 1, 2, 4. 그 다음에 4가 빠지면 1, 1, 2, 3. 이거 말고 또 다른 경우 있니 없니? 없죠. 없죠. 맞아요? 네. 그럼 이때 이들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게 요놈이 될 확률이 4분의 1이야? 맞아? 이들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걔가 얘가 될 확률이 4분의 1인 거 맞니? 이 4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한대. 네, 그 4분의 1이죠. 그때 그 4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한 게 1, 2, 3, 4가 될 확률이 4분의 1이 맞아? 아니라는 거지 지금 씨야.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또 4분의 1이 돼. 1이 겹치는 거죠. 자 봐라. 얘가 나올 확률과 얘가 나올 확률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1이 얘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그렇지. 얘는 1 하나 빠진 게 얘가 빠진 걸 수도 있고 얘가 빠진 걸 수도 있잖아. 오. 그럼 이놈이 될 가능성은 이놈이 될 가능성이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 2배가 되는 거야. 그럼 모르네요. 됐니? 그러니까 얘는 확률이 5분의 2, 얘가 확률이 5분의 1, 얘가 확률이 5분의 1, 얘가 확률이 네. 5분의 1이라고 해야 정확한 확률이 되는 거지. 와. 그럼 저거 확률 보라보라 5분의 2. 그렇지, 5분의 2라고 해야지. 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게 이놈이 될 확률은 5분의 2라고 해야 진짜 맞다는 미치겠다. 거야. 좀 그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숙제 검사 안 해도 어떡해요? 숙제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 양식도 불고. 주영이 안 했어요. 진짜 했어. 와. 안 했잖아.